여러분, 80세 할머니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강원도 춘천에서 혼자 사시는 홍정순. 할머니는 매일 이웃에게 삶은 달걀을 나눠주시는 따뜻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지난 가을, 어느 날 예고 없이 기초연금이 끊겨버렸습니다. 저는 18년째 어르신 복지 현장에서 활동 중인 복지 상담사입니다. 그동안 수백 분의 실제 사례를 직접 듣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절대 이론이 아니에요. 지자체나 주민센터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는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홍정순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평소처럼 통장을 확인했는데 익숙한 34만 원이 사라진 거예요. 병원비가 밀리고 손주들 용돈도 못 주게 되자 결국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뜻밖의 신고, 누락이나 아주 작은 예금 변화 하나로 연금이 끊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여러분의 연금 상태를 점검해 보시겠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82세 이봉호 할아버지는 2년간 무탈하게 기초연금을 받으셨어요. 한 달 34만 원. 병원비도 내고 반찬도 장만하며 큰 도움을 받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연금이 멈췄고 주민센터에 물어봐도 소득 인정 기준 초과라는 말만 들었을 뿐 구체적인 사유는 전혀 알 수 없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랬나요? 갑자기 연금이 끊기고 왜 그런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멍했던 적 있으신가요? 연금이 멈추는 순간 생활은 바로 곤란해집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는 더 치명적이죠. 이봉호 할아버지의 경우 단순했습니다. 이름도 예쁜 적금을 하나 늘리셨죠. 은행에서 금리가 좋다고 하길래 손주의 교육비 마련 차 옮기셨는데 그 예금 이자가 늘어나면서 소득 인정액을 조금 넘긴 거예요. 몇만 원 차이로 34만 원이 끊긴 겁니다. 금리 좋다고 옮겼더니 오히려 큰 손실이 된 거죠. 이런 일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전세 보증금을 부모님 명의로 해두면 이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가상의 이자도 소득으로 잡힙니다. 또는 보험 만기가 도래해서 만기 보험금을 받거나 효도비를 자녀에게 받는 경우도 포함되죠. 본인은 모르고 있다가 연금이 쑥 끊기는 상황 상상해 보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연금이 갑자기 끊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미리 준비할 수 있는지 모든 걸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소득 인정액 초과입니다. 2025년 기준 홀로 사시는 어르신은 월 소득 인정액이 228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부부인 경우는 364만 8천 원 이하면 연금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여기엔 근로소득,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예금이자, 주식, 배당, 임대료, 전세보증금 이자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을 부모님 명의로 해두면 실제 이자를 받지 않아도 가상의 이자가 계산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또한 기존 은행 예금만 바꿨을 뿐인데 월 3만 원 이자가 늘어났다는 이유로 연금이 멈춘다는 사례도 많습니다. 보험금은 더욱 조심해야 해요. 79세 조계진 할아버지는 만기 보험금을 받는 순간 기초연금이 그대로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매달 50만 원씩 준다고 해도 연간 600만 원이 소득으로 잡혀 연금 정지 사유가 됩니다. 가족 간 증여라도 기초연금 산정에선 모두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이죠. 실천 팁: 정기적으로 내 금융재산 상황을 체크하세요.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모두 다 정리해서 지금 내가 연간 얼마의 수익이 나는지 확인해 보세요. 금리가 오르는 시기엔 더욱 꼼꼼히 살펴보셔야 해요. 그리고 부동산 공시가격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매년 4월과 10월 조사 전후로 큰 변화가 생기면 주민센터에 미리 알리고 예상 금액을 문의하세요. 자녀의 효도비는 한 번에 받기보다 소액씩 나눠서 가능하면 현금 대신 현물이나 생활비 지원 형태가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국민연금 수령 증가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기초연금은 깎입니다. 국민연금을 월 48만 4,770원 넘게 받으면 너 1원 늘어날 때마다
기초연금은 그대로 0.5원씩 깎입니다. 예를 들어 75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연기연금을 신청해 월 5만 원 더 받았지만 기초연금은 2만 5천 원 깎여서 실제 받은 돈은 고작 2만 5천 원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할연금을 이혼 후 받는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76세 박미숙 할머니는 분할연금을 받자마자 기초연금이 줄어 깜짝 놀라셨죠. 7천 팁 국민연금 수령 전에는 반드시 기초연금 깎이는 부분까지 계산해 봐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고 전화 상담도 할 수 있으니 미리 해보세요. 연기연금이나 분할연금, 유족연금을 고려 중이시라면 전문가와 꼭 상의하시고 실제 수령액 변화를 꼼꼼히 비교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부부 감액, 즉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연금이 20%씩 줄어든다는 겁니다. 기본액 34만 2,510원이 약 27만 4,800원이 되는 변경이죠. 여기엔 법적 부부뿐 아니라 사실혼, 동거관계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74세 이정숙 할머니는 재혼 후 주민등록과 생활비를 공유하게 되면서 연금이 줄었습니다. 신고도 안 했는데 사실혼으로 인정된 겁니다. 또 77세 최민호 할아버지도 사실혼 관계 후에 감액이 되어 놀라셨죠. 7천 팁 재혼하거나 동거, 사실혼 상태가 생긴다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배우자 중 한 분이 연금 수급 대상이 아니게 될 경우 나머지 한 분은 단독으로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꼭 확인하시고 조정받으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주요 이유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소득 인정액 초과 예금이자, 보험금, 효도비, 공시가격 상승 포함, 국민연금 수령 증가 시 기초연금 감액 연기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포함, 부부법적 사실혼 감액 적용 재혼, 동거, 사실혼 모두 해당. 지금 바로 여러분의 금융재산을 정리해보세요. 예금잔고, 공시지가, 보험&드 연금 내역, 배우자 여부까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가 생길 때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받으세요. 기초연금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